네, 우리나라에 상륙한 첫 번째 태풍 오마이스가 남부지방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를 퍼붓고 현재는 소멸이 됐습니다. 태풍의 규모는 작았지만 장마전선의 저기압까지 더해져서 비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태풍의 특징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태풍은 뭐 소멸되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의 아래 단계가 이제 열대 저압부, 더 낮은 단계가 온대저기압인데 예. 오늘 새벽 6시경 동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됐으니까 태풍의 일생을 마감을 한 거죠. 네. 예. 이번 태풍은 보면 바람보다는 비가 훨씬 네. 더 위력이 강하다고 해야 할까요? 훨씬 네. 더 많이 온 느낌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북상 접근할 때부터 이 태풍치고는 크기가 작고 또 강도가 약한 그런 미니급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태풍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바람의 위력이 제주도 부근 지날 때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분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번 결과를 보면 경상도 남쪽에는 총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예. 1시간에 90mm 넘는 비가 쏟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큰 피해가 났는데 결과론적으로 태풍을 뭐 바람이냐 비냐 이렇게 나누는 건 참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꼭 그 언론에서 이게 바람 태풍이에요, 비 태풍이에요 구분을 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원래 어떤 게 제대로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원래 태풍 자체는 강한 바람과 네.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이 태풍이 기여한 게 그 비가 많이 오게 하는 이제 그 원인이 다른 태풍 같으면 이제 위력이 크니까 지금 걸려 있는 아까 그 장마전선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장마전선은 6월 말에서 7월 말에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그 별명이 장마전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체전선이 걸려 있거든요. 네. 이거를 확 흐트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못 가지고 태풍이 수증기를 몰고 와서 그 전체전선에 휘발유를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의 원료를 예. 공급했고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렸고요. 이제 태풍은 물러갔지만 오늘 낮 동안 지금 이 시간 저 경상도 쪽 전라도 경계면에 강한 비구름대 지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정체전선은 한반도에는 언제까지 좀 머물게 되는 겁니까? 오늘이 24일인데 네. 금방 이런 정체전선 같은 건 금방 사라지지 않거든요. 예. 이름 그대로 정체를 오랫동안 하는 건데 네. 이 원인이 이제 북쪽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몽골 지방은 벌써 지금 가을이 완연하거든요. 자, 이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남쪽에 이 습한 태풍을 만들어낸 이 습한 공기 덩어리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체전선이고 예. 이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건 아니고 예. 그 전선상에서 이제 저기압이 발달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좀 자주 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태풍은 쪽으로 와서 이제 울릉도 그쪽으로 나갔고 네네. 수도권 비 오는 거는 이런 정체전선이 있어서 비가 오는 거고 태풍 그렇습니다. 때문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이 태풍이 이걸 확 틀어놓지 못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위력은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으로 그래서 태풍은 끝났지만 예. 정체전선 영향에서 사실은 지난 여름을 되돌려 보면 올 여름은 그다지 뭐 폭염이 극성을 부리지 않았고 또 제 기억으로도 제 그 어떤 방송 출연 활동으로도 보면 네. 별로 많이 그렇게 출연 비가 못 하셨어요. 그죠? 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오히려 비 부족. 예. 그 고추 농사는 좀 벼농사는 아주 따끈따끈히 좋았고요. 네네. 이런 어떤 밭농사 쪽은 아주 마를 정도로 그랬는데 이 태풍이 기여한 바는 좀 분명히 태풍 정도 오면 어딘가 우리나라 침수가 돼요. 네네네. 태풍으로 온다는 거 알고서 있는데 침수가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비를 해도요. 예. 그래서 이 태풍이 기여한 바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네. 많은 물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어딘가는 좀 넘쳤지만 예. 이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물론 수도권에는 많이 비가 오지 않았지만 남부 지방에는 꽤 많이 온 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은 지금은 어디예요? 저기 통영, 경상남도 남해안, 네.
또 마침 이 지역에 이 경상도 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요, 그 바닷물의 물이 높을 때 겹치게 되면 네. 어김없이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예요? 그때 1년 중 또 가장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고죠. 백중사리. 사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 겹쳐가지고 예. 물이 하늘에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바다로 빠져주면 네. 괜찮은데 예. 바닷물이 막아주니까 못 나가게 이제 이런 피해들이 우리가 되는데 이게 겹치면 어떻게 해? 아무리 그걸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그 배수 시설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제 그런 침수 지역보다 높은 곳에다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 또 뭐 그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또 어렵죠. 예. 예. 태풍 이후에는 또 가을에 가을 장마로 이어지면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태. 아까 네. 예. 정체 전선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는 가을 장마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예. 이게 또 일부 가을 장마를 원래 장마란 정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예. 그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고 예. 그거를 다른 말로 별명을 붙여줬어요. 장마 전선. 예. 그 기간 중간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그 기간을 장마. 그런데 이게 또 가을에 넘어갈 때 이렇게 이게 나타나니까 예. 이걸 가을 장마 언론에 또 이렇게 잘못 쓴 용어가 많네요. 네. 뭐 엄밀히 따지면 과학적 용어로 예. 그런 건데 이제 이해가 되게 하려고 아마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무슨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기상학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 예. 그래서 이때의 시기에 역시 정체전선에 비가 오는데 이때는 뭐가 안 좋냐면 다 된 밥에 콧 받친다고 예. 다 된 농사철이거든요. 저도 다 익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여름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극성스러운 무더위 없었다. 또 태풍 직접 강타한 적 없고 이번 약한 태풍이 두 번째죠. 지난번에 8월 초에 그 일본으로 상륙한 태풍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옆에 그 영향을 받았죠. 예.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예. 그다지 많지 않은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장마가 짧았잖아요. 네. 올 여름에. 그러면서 이제 물 부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피해는 났지만 물은 좀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정체 전선이 이렇게 어쨌든 있어서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물러가야지 이제 비 소식이 좀 없을 네.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비가 그럼 쭉 이어질까요? 오늘이 24일인데 앞으로 한 열흘 범위 내에서 한 9월 초쯤 되면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이 남쪽의 습한 공기를 확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한 가을 분위기가 나죠. 그때는 천고마비다 이런 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고마비다 이런 계절이 오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9월 초쯤 될 것으로 보이고 9월 초까지는 지금 이 상태 날씨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같은 비가 또 예. 내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오늘로부터 한 열흘 이내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내내 계속 비가 오는 건 아니고 네. 이 중부지방에서 이 정체 전선이 제주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남부와 중부 사이에 걸쳐 있거든요. 예, 예. 그 상태가 앞으로 한 열흘 이어질 예. 것으로 보입니다. 열은 계속 우산은 갖고 다녀야겠네요, 그럼. 그런 식의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층에는 찬 공기가 있는 상태고 낮에는 해가 뜨면 약 30도 가까운 예.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 아. 네, 그런 상태에서 정체 전선상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낙성 비가 자주 내릴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을에 정체전선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좀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스콜성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소나기처럼 내리는 걸 특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스콜이라는 용어는 저 열대 지방에서 해가 뜨면 대기가 낮 동안에 가열이 됐다. 그게 대기 불안정의 극치를 이루면 오후쯤 되면 어김없이 네. 규칙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열대성 스콜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온대성 기후대인데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마치 열대지방에서 살다 온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지난 여름 초에 어김없이 오후 되면 서울에 소나기가 내렸고 무지개가 떴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날씨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사이에 그런 스콜식의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낙성 비가 간간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